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의 제방인 김제의 벽골제를 찾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 비류왕 27년, 그러니까 서기 330년에 이 제방이 처음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신라 원덕왕 때에도 이 제방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제방 정축 공사를 책임졌던 원덕랑과 태수의 딸 다냐 낭자 사이에 있었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라 원성왕 시절 전주 도독부로부터 김제의 벽골제를 증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왕은 신라 제1의 토목기술자로 소문난 원덕랑을 어전으로 불렀다. 전라 7고을 농민들의 명줄이 걸려있는 벽골제가 노후해서 언제 뚝이 터질지 몰라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그대에게 벽골제의 증축 공사를 맡길 테니 제방을 다시 쌓고 수로를 정비하여 다시는 그곳 백성들의 근심이 없도록 하라. 소신 왕명을 받들어 신명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벽골제 증축과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는 그로서도 처음 감당하는 중책이었다. 마음을 강하게 도사려 먹고 현장에 내려간 원덕랑은 김제 태수가 제공한 관사를 거절하고 공사장의 막사에서 숙식을 하며 현장 답사와 설계도면 작업에 매달렸다. 그런 어느 날 태수 유품이 원덕랑을 찾아왔다. 제방을 무사히 완성하려면 상류에 있는 용소에 인신공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소? 인신공양이라 하시면? 마땅한 처녀를 사서 용소에 살고 있는 청룡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오. 그런 잔인한 짓을 그러지 않았다간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단 말이오. 저는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곳 백성들은... 태수가 걱정스러운 듯 항변을 했지만 원덕랑은 관심 없다는 듯 도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때 아버님, 차 내어왔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어여쁜 처녀가 찻잔을 받쳐들고 들어서자 태수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하나뿐인 제 여식이랍니다. 태수는 자랑스러운 듯 딸을 바라보았다. 얘야, 원덕랑께 인사드려라. 다니아라고 하옵니다. 식기 전에 드시어요. 예. 짧은 대답은 설계도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원덕랑을 보며 다녀는 무안한 듯 두 볼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무심한 사내의 듬직한 모습에 왠지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날 이후 다냐는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사랑이었다. 원덕랑을 향한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다냐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 현장 막사로 찾아갔다. 그러나 원덕랑은 제방 공사를 완성하기 전까진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며 그녀를 외면했다.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언약만 해주시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사오니. 그럴 수는 없소. 그럴 수 없는 나도 괴롭소. 어서 돌아가 주시오. 언약을 해주시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때를 쓰는 다냐를 보며 원덕랑은 하는 수 없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실은 서라벌에 정원녀가 있어. 부정탈까 두려워 그녀도 보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달려온 몸이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주시오. 다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비로소 원동랑이 그토록 자신을 냉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충격과 절망감에 젖은 채 관조로 돌아온 다녀는 넋나간 듯 불썩 무너지며 흐느껴 울었다. 얘야, 대체 왜 이러느냐? 태수로선 처음 보는 딸의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원동랑이. 원동랑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서라보는 정혼녀가 있대요. 그 여자를 죽이고 싶어요. 착하기만 하던 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을 듣고 태수는 비로소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벽골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던 어느 날 서라벌로부터 원덕랑의 정혼녀 원래 낭자가 태수를 찾아왔다. 느닷없는 연적의 등장에 다녀는 긴장했다. 정혼자의 소식을 몰라 불원철이 달려왔으니 만나게 해주시어요. 원동랑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여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왔다는 걸 알려주시오면. 정원녀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제방공사가 완공될 것이니 이곳에 유하시면서 기다리도록 하시지요. 얘야, 낭자를 별실로 안내해드려라. 따뜻한 배려 감사하옵니다. 다녀는 아름다운 원래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단아하고 청초한 모습은 시기와 질투심마저 녹이 없애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제방 뚝이 무너졌다. 불철주야 고된 작업을 감내하며 쌓았던 뚝이 허망하게 무너지자 사람들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 청룡이 진노했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인신공양을 반대한 원덕랑을 향한 주민들의 원성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태수유품은 민원도 해결하고 딸의 소원도 풀어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밀리에 신복들을 처소로 불렀다. 오늘 밤 자정에 서라벌의 손 여인을 보쌈에 용서에 바치도록 하게 명심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하네. 혹시 원덕랑이 알게 되면 내게 맡겨두게. 뒷감당은 내가 할 것이니. 숙소 밖에서 아버지와 수아들의 대화를 엿들은 다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연적을 죽여서라도 딸의 소원을 이루어주려는 부친의 눈물겨운 사랑 앞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그녀만 없어진다면.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할 수는 없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 갈등하고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다녀는 정신없이 원래의 침소로 달려갔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원래는 예고 없는 다녀의 방문에 놀라 황망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다. 야심한 밤에 어인일로. 오늘 밤 아가씨와 침소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겨 찾아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 테니 어서 속히 제 침소로 가시지요. 다녀는 의아해하는 원래 낭자를 재촉하며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금은밤은 깊어가고 자정을 알리는 먼 산사의 종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다녀는 원래의 침소에 누워 숙소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음모자들이 들어섰다. 태수가 눈짓을 하자
수와 군졸이 다가와 원래의 옷을 입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다냐에게 보자기를 덮어 씌웠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용소에 떨어지는 폭포의 포말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던져라! 소리와 함께 군졸들은 보쌈에 온 처녀를 힘껏 용소에 던졌다. 희생 제물이 사랑하는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태수는 만족한 미소를 흘리며 발길을 돌렸다. 다냐는 얼음같이 찬 물속에 잠겨 온몸이 굳어가면서도 원덕랑과 원례낭자의 행복을 빌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원성왕 6년, 드디어 벽골제가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그처럼 거대한 벽골제의 토목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용소의 제물이 된 다냐 낭자의 거룩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믿었다. 원덕랑과 원래 낭자는 한평생 다냐의 영전에 향을 사르며 그녀의 은공을 기렸고, 태수 유품은 벼슬을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하여 참회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된 백골제는 천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곡창지대인 김제 만경평야에 농수를 공급하는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